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차 함수의 표준형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면서 꼭지점 좌표와 대칭 추이 방정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일반형 그래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볼 거예요. 일반형 그래프를 이제 표준형 그래프로 변신시켜서 뭘 찾아내냐면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 추이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꼭지점과 대칭축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형에는 이런 모양이 이런 정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거고 또 일반형에서 ABC 계수가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차함수 x절편과 y절편은 뭔지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바로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익히면 뒤따라오는 내용들은 술술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개념에 집중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개념은 바로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이 식을 보면 딱 2차 함수구나 하는 거 말고 특별히 많은 정보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형 그래프는 많은 정보를 안 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표준형 그래프는 우리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꼭지점과 대칭 추이 방정식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표준형의 그래프에서는 바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일반형 그래프는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딱 보면 얘가 그냥 2 차가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냥 2차 함수구나 라는 거 말고는 특별히 뽑아낼 정보가 없는데 표준형 형태를 기억하나요? y는 우리가 a에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썼죠.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p, q이고 그 다음에 대칭 추리 방정식은 x는 p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 과제는 이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요 꼭지점과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형이 어떻게 돼 있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런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을 했는데 여기서는 함수니까 앞에 y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완전 제곱식 형태. 얘가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요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일단 만들고 싶은데 앞에 a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a로 묶어줄 겁니다. 그러면 너가 y는 a에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상수항은 그대로 요렇게 c 적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마음대로 a를 양변에서 나눠서 없애면 안 돼요. 약분해서 0으로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등호 오른쪽에 0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로 나누면 어떻겠어? 그만큼 y의 값이 더 작아지니까 a, y 값이 변해서 얘를 a를 그냥 날려주면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를 날려주지 말고 앞에 계수 a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괄호 안에 있는 걸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했어? 맞아요. 1차 항 계수의 절반을 얘를 어떻게 써? 제곱을 한 게 너가 상수항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항 계수 절반의 제곱한 거를 양변에 더해 줬잖아. 2차 방정식 풀 때.
그럼 똑같이 내가 처리를 해 주면 어떻게 돼? a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그대로 가고 1창 계수 절반 너를 여기 더해 줄 거야. 그럼 너가 얼마지? 2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너를 제곱한 게 더하기 4a 제곱 b 제곱 요렇게 들어갈 거야. 이 값을 괄호 안에 우리가 더해 줄 건데 식의 값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해 준 것만큼 다시 한번 너를 빼줄 거야. 요렇게. 그다음 상수는 그대로 C 요렇게 쓸 거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어디까지야? 내가 필요한 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너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괄호 안에 있는 세 항이 어떻게 변신을 해? x 더하기 2a분의 ba 제곱으로 너가 변신을 해. 그러면 괄호 안에 남아있던 얘는 어떻게? a랑 얘랑 곱해져서 계산을 한 다음에 괄호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너가 어떻게 돼? 써볼까? y는 a에 이 완전 제곱식 부분 그대로 써야겠지. x 더하기 2a분의 ba 제곱 요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요렇게 들어간 다음에 c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상수항을 정리를 마저 해 주면 우리가 뭘 얻어? y는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 그다음에 얘 통분해서 정리를 해 주자. 그러면 4a 얘가 날라가니까 분모는 4a가 되고 분자가 어떻게 돼? b 제곱 빼기 4ac 너가 되네. 그러면 이 모양이 우리가 어떤 모양이랑 비슷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y는 a의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모양처럼 여기 완전 제곱식이 있고 여기 상수항 있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뀐 형태죠. 너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고 너가 이제 상수항이니까 아 너가 무슨 모양이야? 우리가 어제 저번 시간에 봤던 표준형이랑 같은 형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면 '아 내가 표준형으로 잘 바꿨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표준형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표준형을 지난 시간에 배운 요 모양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다음 장에서. 그럼 우리 얘를 비교를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일반형에서 만든 표준형, 우리가 아까 식을 세워서 만든 표준형이 어떻게 돼 있었어? y는 a에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 빼기 4a분의 b 제곱 빼기 4ac 요렇게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형 형태가 요렇게 보통 우리가 표기를 했었단 말이야. 간편하게. 그러면 내가 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고 그지?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똑같지.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 보면 아 여기서 P가 뭐야? P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를 알 수 있고 Q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걸로부터 이런 중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 우리가 표준형을 보고 꼭지점 좌표는 P, Q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P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얘기를 하고 Q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너 꼭지점 좌표 PQ 자리에 그대로 얘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추계 방정식은 표준형에서 우리가 X는 P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P 대신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렇게 놓을 거야.
공식이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나?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꼭지점의 좌표 얘는 우리가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굳이 외우지 말자. 왜? 왜냐하면 꼭지점의 x 좌표 너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할 거야? 이 값을 여기 대입해서 y 좌표 구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거 y좌표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2a분의 b만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은 꼭지점의 x좌표이자 추계 방정식인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이것만 알면 많은 문제가 술술 풀리니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추의 방정식도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우리가 찾은 얘를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자. 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매번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번거롭게 바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바꾸는 과정 자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배운 내용들을 문제 적용해 보면서 확실하게 다져봅시다. 네, 이 예제는 이차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표준형 계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풀이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배운 대로 차근차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 계수 마이너스 2로 묶어주지.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x 요렇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상수항 1차항 계수 제곱 반띵을 해서 상수항으로 가져와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제곱 빼기 4x 1차항 계수 반띵하면 마이너스 2고 얘를 제곱하면 4 이렇게 되죠. 4를 더해줬으니까 똑같이 시계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를 그대로 해주고 마이너스 3 요렇게. 그 다음에 내가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내가 묶어주면 앞에 있는 너는 x 빼기 2 제곱으로 완제 이렇게 나오고 뒤에 상수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상수항은 너랑 너를 곱해서 이제 괄호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더하기 8 빼기 3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상수항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a, p, q를 다 찾았으면 a는 마이너스 2, p는 2, q는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세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은 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얘는 어떤 방법이야? 하나하나 다 변형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풀이가 얘를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실전에서는 요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배운 공식이 뭐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쌤이 꼭 외우라 했는 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알잖아. 그럼 너가 추리의 방정식,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8이니까 우리가 추리의 방정식 여기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이용하면 p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너가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8 요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죠. 아, 2. 쏘리. 얘는 마이너스가 맞고
그쵸? 그러면 내가 P가 2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뭐란 얘기야? 요 꼭지점이 X 좌표가 2란 얘기고 요 Y 좌표는 어떻게 구해? 얘를 외우고 있을 게 아니라 꼭지점 너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한다 했죠. 그러면 이 식을 원래 값이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3 너에 대입을 해서 y 값을 찾을 거야. 그럼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2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2 빼기 3 요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이 값을 구하면 너가 5가 된다는 건데 얘는 꼭지점 x좌표가 2일 때 y값이 5라고 튀어나오니까 너 함수 꼭지점 y좌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꼭지점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표준형을 바로 만들 수 있지.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2고 꼭지점 2니까 x 빼기 2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APQ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요 Q 값을 구할 때 우리가 공식을 끝까지 변형하지 않아도 요 X 좌표만 구해서 바로 대입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그쵸? 편리하죠. 그래서 아까 꼭지점 Y 좌표 공식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 예제는 이제 추계 방정식 정보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고 그 다음에 꼭지점 y 좌표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얘도 아까처럼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x는 4래.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 추계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일반형에서 추계 방정식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잖아. 얘를. 그러면 이 값을 여기 그대로 대입해 보자. 따라서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여기 최고창 계수 a 자리가 1이지. 근데 1창 계수가 4a네. 그래서 너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4a 요렇게 바뀌지. 너가 얼마? 마이너스 2a. 근데 문제에서 너가 뭐라고 줬어? 4래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a는 4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풀면은 a 값이 바로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를 구했으니까 내가 원래 2차 함수식에 대입할 거야. 1. 추계 방정식 첫 번째 단계가 추계 방정식으로 a 구하기.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돼? 원래 식에 a 대입하죠. 그럼 내가 a를 대입하면은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5 요렇게 들어가. 그러면 추계 방정식이 x는 4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 꼭지점의 x 좌표도 너가 4라는 얘기가 똑같지. 그럼 꼭지점 y 좌표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4를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y 자리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y는 4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4 더하기 5인데 너가 16 빼기 32 더하기 5니까 너가 마이너스 11이지. 아, 그래서 너가 4일 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1. 이 문제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표준형으로 일일이 바꾸기보다 추계 방정식이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알고 꼭지점이 어떻게 돼? 꼭지점 x좌표 너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찾아서 너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x 값을 대입하는 테크닉만 익힌다면 얘를 이제 빨리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추계 방정식 공식을 활용해서 꼭지점 x좌표 빠르게 찾고 그다음에 그 값을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일반형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요 a, b, c의 모양이 그래프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계수의 부호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그럼 먼저 첫 번째 a. a는 x제곱의 계수지. 얘는 x제곱 계수라고. 근데 얘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y는 ax제곱 그래프 배울 때 우리가 이미 만났던 친구야. 이거 배울 때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a가 양수이면 너는 아래로 블록 요런 모양이지.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요런 모양이지. 그래서 너는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 그 다음에 얘가 a가 폭도 결정하죠. 폭 어떻게 결정해? a 절대값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 모양이 좁아져, 안 좁아져? 좁아지죠.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면 어떻게 뾰족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럼 a 값 절대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뚱뚱해진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a 절대값이 작으면 그래프가 넓어진다. 그쵸. 이건 간단하죠. a의 부호만 봐도 그래프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홀쭉한지 통통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부호가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 이 b의 부호는 이제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해. 대칭축의 위치. 근데 얘만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a의 부호와 함께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줘. 그러면 원리 어떻게 되느냐? 왜 a 부호와 함께 쓰일까? 우리가 추계 방정식 기억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래 내가 축의 위치를 알아낼 때 얘가 문자가 a가 있고 b가 둘 다 쓰이니까 이 공식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a의 부호와 함께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이 y축이 왼쪽에 있다는 거는 축의 방정식이 음수란 얘기겠지. 그럼 축의 방정식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너가 왼쪽에 있으려면 너가 음수 요렇게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음수란 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너가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요렇게 되죠. 그럼 분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 분자와 분모, 부호가 같아야지. 분자와 분모의 부호가 같죠. 그럼 여기서 앞에 2까지 곱해서 a와 b만 남겨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a와 b의 부호가 같다. 요 1번 상황이 요 그래프의 1번 상황이죠. 축이 어떻게 돼? y축 왼쪽이 있잖아. 그지? 그럼 2번 상황. 축이 y축과 일치할 때는 어떻게 돼? 축의 방정식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너가 축이 Y축과 일치한다는 거는 너가 0일 때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경우 분수값이 0이 되려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가 0 이어야 되지. 그래서 b가 0 이면 축은 Y축 그 자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너가 0 보다 커야 너가 축이 오른쪽에 있겠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주면은 2a분의 b가 요렇게 바뀌고 2 까지 곱해 주면은 a분의 2만 남지. 근데 분수의 값이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이 상황은 분자 분모의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결국엔 어떤 상황이야? 이 상황은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요렇게 되죠. 우리 두 번째 상황이 조심해야 될 게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지. 근데 당연하지. A가 빵이면 얘가 2차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왼쪽이 있으면 같다. 왼쪽이 있으면 같다. 오른쪽이 있으면 다르다. 그래서 흔히 그냥 왼, 그냥 오다. 뭐, 이렇게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그림이랑 요 식 모양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C의 부호는 뭘 결정하냐면 너가 Y 절편의 위치를 결정해. C는 뭔데? 여기서 이 상수항 자리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상수항을 남기려면 x에 0을 대입해 보지.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상수항 C만 남죠. 그래서 C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즉 바로 무슨 절편이야? Y절편. 그래서 C가 양수면 뭐란 얘기야? Y절편이 얘가 양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 1번 그림처럼 어떻게 돼? Y축과 양의 방향에서 만나는지, 양의 부분에서 만남. C가 0이면 Y절편 너가 0이란 얘기고, C가 음수면 Y절편이 음수라는 얘기고, 그럼 너는 Y축과 원점에서 만남, 너는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남. 그러면 이제 ABC 부호가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 그래프를 보고 얘 부호를 추리를 해봅시다. 요 예제처럼. 이 예제는 주어진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 개수 ABC 부호를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차함수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때 ABC 부호를 각각 정해보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 각각 뭘 결정하는지 살펴봅시다. 아래로 볼록은 너가 A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그럼 축이 Y축이 오른쪽에 있대. 오른쪽에 있으므로 얘가 다른 부호야. 왼 오, 왼갓 오다.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으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수면 B는 음수 요렇게 들어가겠죠. 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 위치는 a랑 b 부호를 동시에 판단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축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딨어? x에 빵 대입하니까 얘가 y절편이네. 근데 y절편이 뭐라 그랬지? c가 y절편이라 그랬지. 그래서 너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c가 양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꼼꼼히 한번 적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a 부호 판단 어떻게 판단해? 그래프의 모양이지. 너가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니까 A는 미안해.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A가 양수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2번은 비부호 판단은 너는 대칭축 위치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비부호 단독만으로 알 수 없고 A와 B 정보를 같이 써야 된다고 했어.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그러면 부호 어떻게 돼? 오른쪽이면 다른 부호지. 따라서 A가 양수니까 B가 음수여야 되지. 이렇게 B를 판단하는 거고. C는 어떻게 판단해? C가 Y절편 위치이니까 Y절편이니까 Y절편 위치로 판단해. 그럼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이 양수니까 C는 양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C의 부호를 얘기하면서 Y절편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특히 X절편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야. 그럼 Y절편이란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의 Y좌표. 그래서 Y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축 위의 모든 점은 X좌표가 빵이지. 그래서 얘 어떻게 구하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X 이꼴 0을 얘를 대입을 해서 구하지. 그래서 이차함수 얘의 x자리에 빵을 대입하면 y는 c가 나오죠. 따라서 y절편은 c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 그럼 이 c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y값. 그죠? 그럼 x절편이란? 그럼 우리가 똑같이 y라는 문자 대신 x로 바꿔 끼우면 되겠지. 그럼 너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이 x좌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Y는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어떻게 돼? 빵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뭐였어? 너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너가 2차 방정식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나오면 x절편이 나올 텐데 이 x절편은 결국 뭐란 말이야? 이 x절편은 얘가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다 라는 게 엄청 중요해. 왜?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얘를 대입했을 때 참이 만드는 값이잖아. 근데 x절편이 뭐야? 얘가 풀면 x절편이 나올 거니까 x절편은 여기 대입하면 참이 되겠지. 그래서 x절편은 이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메모장에 항상 꼭 적어 두세요. 용어 헷갈리지 말자고. x절편이 뭐라고? y에 빵 집어넣었을 때 x 값이지. y에 빵 집어넣을 때 무슨 값? x 값이야, x 값. 그러면 y 빵 집어넣었을 때 x 값이니까 너는 이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x절편을 나 구하라는 건 무슨 얘기야? 2차 방정식을 풀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x절편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이 개념들을 한번 탄탄히 다져봅시다. 네. 이 예제는 이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래. x절편을 구하래.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절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x절편, x축과의 교점은 뭐야? y 자리에 0을 대입해서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2는 0의 해 또는 근을 구하라라는 문제지. 그러면 구하면 얘 해 근이 어떻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A, B 위치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 얘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는 형태죠. 그래서 x는 -2 또는 6 이렇게 나올 텐데 이 x는 -2랑 6이 뭐라고? 해 근이니까 너가 A와 B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러면 선분 AB 길이가 어떻게 돼? 이 x축 위에 -2랑 6이 각각 뭐 A, B 이렇게 있으면 AB의 길이는 요 길이지. 요 길이가 얼마야? 8이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AB의 길이는 8 요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의 의미를 이제 좀 2차 방정식의 해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x절편에 관련된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차함수 일반형 그래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 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 성질은 일반형인 그래프 성질은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아래로 올록. A가 음수면 너는 위로 올록. 그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x 좌표는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죠. -2a분의 b야. 요거는 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왜? 얘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니까. 얘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니까. 어디 원래식에. 근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써보면 -4a분의 b제곱 빼기 4ac 요렇게 들어가. 그래서 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리의 방정식도 어떻게 돼? x는 -2a분의 b 요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랑 AB 부호.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Y축과 일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왼쪽에 있으면 왼 같이지. A와 B 부호는 같다. Y축 자체면 B는 0,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럼 Y절편과 C의 부호.
C가 뭐야? C가 결국 Y 절편이다. 그지? 그러면 Y 절편은 C가 뭘 보고 판단해? X는 0일 때 Y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 판단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X 절편은 뭐라 그랬어? 너는 Y는 0일 때 무슨 값? X 값이야.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즉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역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고 추리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축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더 탄탄히 다져봅시다.